네,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. 조희원 기자, 수사망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좁혀져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담화가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네, 담화가 끝나고 전현직 검사, 판사 등 그 법조계 인사들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. 한 전직 부장판사의 말인데요. 탄핵으로 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변호인과 쓰고 있는 의견서의 일부가 공개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야당이 국헌문란 사태를 유발했고 자신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주장을 재판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.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그럴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하지만 대부분 반응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반응이었습니다. 네. 비상계엄 선포 요건만 들여다봐도요. 위헌적 그리고 위법성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. 전시 같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발령한 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겁니다. 전직 헌법재판연구원관은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.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자기 확신에 찬 자백이라고 말했습니다.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나왔습니다.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재판부가 부를 증인이나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세월호나 국정농단 같은 이 들여다볼 사건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 한 개뿐이고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명백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넘어오면은 집중심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네,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그리고 자신의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도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을 향한 경고용이었다는 그런 입장을 반복했는데요. 네. 근데 고도로 훈련된 이 대테러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국민 모두가 봤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도심에는 이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. 그리고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. 이렇게 지시했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의결 정족수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. 한마디로 말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게 확인이 된 건데요. 네. 앞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씨의 내란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근거로 국회 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서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점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고 나면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